여러분의 몸은 지금 몇 년 된 자동차입니까? 혹시 70년 된 클래식카를 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70년 된 낡은 자동차를 가지고 시속 150km로 고속도로를 질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모습은 번쩍번쩍 광이 날지 몰라도 낡은 엔진은 그 자리에서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이고도 시급한 경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75세가 넘으셨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남들은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이 왜 나에게는 독이 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 비결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을 응급실로 직행하게 만드는 최악의 운동 습관 6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단 20분만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남은 인생 동안 병원비 1억 원을 아끼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진짜 건강한 노년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78살 박종일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전도사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공원을 1시간씩 뛰시고 주말이면 무거운 배낭을 메고 북한산, 도봉산을 날다람쥐처럼 오르내리셨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무릎이 아파 병원을 다닐 때 박 어르신은 탄탄한 종아리 근육을 자랑하며 나처럼 운동해 안 늙어 라고 호통을 치시곤 했습니다.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셨죠. 그런데 지난달 박 어르신은 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중 갑자기 소리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가셨지만 진단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근육이 마비되는 심근경색, 그리고 쓰러지면서 발생한 고관절, 복합골절이었습니다. 의식을 찾은 박 어르신은 의사의 손을 잡고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평생을 어떻게 관리했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남들 술 마실 때 운동하고 남들 놀 때 산에 다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지만 담당 의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르신의 심장은 70대인데 운동은 20대 국가대표처럼 하셨기 때문에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해지겠다는 일념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내 몸을 혹사시키고 있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무병장수를 책임지는 장수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대구 달서구에서 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인천 남동구에서 보고 계신 분은 없으실까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과 가까운 곳의 사연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약. 바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조깅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땀을 비오듯 흘리고 숨을 헐떡거려야 운동이 된다고 믿으십니다. 젊었을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 심장은 나이가 들면 고무풍선에서 가죽주머니처럼 변합니다. 젊은 심장은 탄력이 좋아 피가 들어오면 쫙 늘어났다가 힘차게 뿜어내지만 노화된 심장은 딱딱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심장 경직도 증가 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달리기를 해서 심박수를 급격히 올리면 딱딱한 심장은 피를 충분히 받아들이지도 내보내지도 못한 채 그저 파르르 떨기만 하게 됩니다. 결국 심장 근육에 피가 돌지 않는 허열 상태가 오고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박종일 어르신이 쓰러지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70대 이후의 운동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가? 친구분과 산책하면서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약이 드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말하기 힘들다면 그 즉시 멈추십시오. 그것은 운동이 아니라 늙은 심장을 쥐어짜는 고문입니다. 두 번째, 무릎과 고관절을 박살내는 행동, 바로 등산 후 걸어서 내려오기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천천히 가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려올 때입니다. 정상 정복의 기쁨과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내려오시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무릎 연골은 맷돌에 갈리듯
으깨지고 있습니다. 하산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3배에서 5배에 달합니다. 체중 60kg인 분이 내려올 때 무릎은 무려 300kg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낡은 타이어에 덤프트럭 짐을 싣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낙상입니다. 내려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미끄러지면 십중탈구, 엉덩이뼈, 즉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후 고관절 골절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할 경우 2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이는 암보다 높은 사망률입니다. 뼈가 부러져서 죽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 동안 근육이 녹아버리고 폐렴과 욕창이 겹쳐 태혈증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산 정상을 찍겠다는 욕심, 제발 버리십시오. 굳이 산에 가셔야겠다면 차라리 차를 타고 입구까지 가서 평평한 둘레길만 걸으십시오. 그리고 만약 가신다면 반드시 등산 스틱 2개를 사용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팔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혈관을 터트리는 자살 행위, 찬물 샤워와 냉수 마찰입니다. 텔레비전에서 건강 비결이라며 한겨울에 계곡물에 입수하거나 냉수 맹수 마찰을 하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그것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뜨거운 사우나에 있다가 갑자기 찬물로 들어가거나 더운 여름에 시원하려고 찬물에 뛰어들 때 우리 몸에서는 콜드 쇼크 반응이 일어납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생존 본능에 의해 온몸의 말초혈관이 순식간에 쪼그라듭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그 안에 흐르던 피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목욕탕 냉탕에서 의식을 잃고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최고의 운동이지만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수풀에서 하셔야 합니다. 동네 수영장에 있는 체온 유지탕이나 온수풀에서 천천히 걷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네 번째, 뇌혈관을 터트리는 숨겨진 저, 숨을 참으며 힘을 쓰는 근력 운동입니다. 요즘 근육이 연금보다 낫다 라는 말 때문에 헬스장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힘을 쓰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무거운 역기나 아령을 들 때 우리도 모르게 하고 숨을 참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발살바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멈추고 배에 힘을 주면 복압이 올라가 무거운 것을 들기는 쉬워지지만 그 순간 혈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습니다. 평소 혈압이 120이던 분도 숨을 참고 힘을 쓰는 순간 순식간에 250까지 올라갑니다. 낡고 약해진 뇌혈관에 압력이 가득 찬 압력밥솥처럼 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만약 뇌 동맥류가 있는 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박종일 어르신의 친구분 중에도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된 분이 계십니다. 근력 운동을 하되 숨은 절대 참지 마십시오. 힘을 쓸 때, 즉 들어 올릴 때 입으로 후 하고 숨을 내뱉으십시오. 숨구멍을 열어두면 혈압은 절대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무거운 무게에 욕심내지 마시고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늘리는 저강도 고반복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성의 전립선과 여성의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1시간 이상의 장시간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체중이 실리지 않아 노년기에 참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안장입니다. 딱딱하고 좁은 안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씩 페달을 밟으면 우리 몸의 회음부, 즉 엉덩이 사이의 중요 부위가 짓눌립니다. 이곳에는 하반신으로 가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고속도로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장이 이 고속도로를 꽉 틀어막는 것입니다. 호수를 발로 밟으면 물이 안 나오듯이 다리와 생식기로 가는 혈액순환이 막히고 신경이 눌립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여성분들은 요실금이나 골반 통증이 심해집니다. 심하면 다리 감각이 없어지거나 저리는 증상이 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운동 효과라고 착각하고 참고 계속 타십니다. 나중에는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걷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실 때는 30분을 타면 반드시 내려서 5분은 걸어주셔야 합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눌린 신경을 풀어주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척추를 무너뜨리는
골프의 풀스윙입니다. 골프 치시는 어르신들, 비거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골프 스윙은 기본적으로 척추를 쥐어짜는 비틀기 운동입니다. 젊은 척추는 물먹은 수건 같아서 비틀어도 잘 버티지만 70대의 척추는 바짝 마른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속이 빈 수수깡 같은 상태입니다. 이걸 순간적으로 탁 하고 비틀면 척추뼈가 우지끈하고 찌그러집니다. 이를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뼈가 부러져도 처음엔 그냥 허리가 좀 뻐근하네 하고 파스만 붙이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척추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 등이 굳고 키가 줄어듭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갈비뼈가 내려앉아 폐와 위장을 누릅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소화도 안 돼서 결국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이어집니다. 척추 골절 환자의 5년 내 사망률이 70%에 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골프를 즐기시되 스윙 크기는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허리를 과도하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팔로만 가볍게 치는 하프 스윙을 하셔야 합니다. 친구분들에게 나 아직 짱짱하다는 걸 보여주려다가 남은 인생을 침대 위에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75세 이후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숨만 쉬고 살라는 말이냐며 화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병원비는 아끼고 몸은 10년 더 젊어지는 의사들이 강력 추천하는 기적의 4단계 생존 루틴이 있습니다. 박종일 어르신도 퇴원 후 이 루틴을 통해 지금은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첫째, 아침 7시 침대 스트레칭입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누운 채로 발목을 까딱까딱하고 무릎을 세워 좌우로 흔들어주세요. 밤새 굳어있던 엔진을 예열하는 겁니다. 이 5분이 낙상을 예방합니다. 둘째, 오전 10시 평지 걷기입니다. 오르막길이나 산이 아닌 평평한 공원을 걷되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30분만 걸으십시오. 햇볕을 쬐며 걷는 이 시간이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셋째, 오후 3시 밴드 운동입니다. 5,000원짜리 고무 밴드 하나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밴드를 양손으로 당기거나 발에 걸고 밀어주는 동작을 하십시오. 관절에 무리 없이 안전하게 속근육을 채울 수 있습니다. 넷째, 저녁 7시 온수풀 걷기입니다. 가능하다면 동네 수영장 온수풀에서 걷기를 하십시오. 물의 부력이 관절을 보호하고 물의 저항이 운동 효과를 2배로 높여줍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70대의 운동은 극기훈련이 아니라 내 몸을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시간이어야 한다. 겉모습의 근육보다 중요한 것은 내 심장과 혈관이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범위입니다. 박종일 어르신은 이제 더 이상 무리해서 산을 타지 않으십니다. 대신 평지에서 손녀딸의 손을 잡고 산책을 즐기십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산 정상에 못 올라가면 화가 났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내 두 다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요. 욕심을 버리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한 순간 진짜 건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6가지 금지 운동과 안전한 루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도 어디선가 건강해지겠다고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가파른 산을 오르고 계신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장수연구소에게는 그것만큼 큰 보람이 없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무병장수, 장수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구소였습니다.